안녕하세요, 카올리키마스입니다. 드디어 영원하던 푸조 508 GT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해 10월 파리에서 1.5L 알리르 사양의 508을 한번 시승했었는데, 과연 2.0L 블루 HD의 엔진 장착한 508 GT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주행에 앞서서 푸조 508 GT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푸조 508 GT는 5,129만원에 국내 시장에 출시된 차량입니다. 시장에서는 폭스바겐 아테온과 직접적인 경쟁을 하는 프렌치 프리미엄 세단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의 크기는 4,750mm의 전장과 1,860mm의 전폭, 그리고 1,420mm의 전고, 그리고 2,800mm의 휠베이스를 갖춘 프리미엄 중형 세단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푸조가 국내 시장에서는 프렌치 프리미엄이라는 감성을 잘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번 508을 기점으로 보다 프리미엄한 감성을 강조하는 브랜드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자, 이 차량은요, 최고 출력 177마력과 40.8kgm의 토크를 내는 블루 HDI 2.0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EAT8으로 명명된 자동 8단 변속기를 장착하여 아주 탁월한 주행 성능은 물론이고 우수한 효율성까지 갖췄습니다. 실제 508 GT의 공인연비는 13.3km/L로 출력과 효율성이 아주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푸조는 실연비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행에서 나오는 효율성 또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차량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푸조 508 GT와 함께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10월 파리에서 시승했던 1.5 블루 HDI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또 푸조가 프리미엄 디젤 세단으로서 포지셔닝된 이 508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목을 끄는 건요, 역시 이 완성된 아이코핏입니다. 실내 공간 정말 매력적이고 예뻐요. 이거는 아마 다른 동급의 디젤 세단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만족감을 주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일단 177마력과 40.8kgm의 토크를 내는 2.0L 블루 HDI 디젤 엔진은 정말 출중한 출력을 뽐냅니다. 사실 프랑스에서 제가 130마력과 30.6kgm의 토크를 내는 블루 HDI 130 디젤로서 충분히 만족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확실히 출력은 높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시원스러운 가속력과 풍부한 토크로 원하는 만큼 가속력을 내지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차 시에 엔진을 꺼트리는 게 아니고 정차가 예상되는 바로 직전에 엔진을 꺼트려서 조금 더 정숙한 상황을 길게 이어가고요. 그리고 제 시동 시에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거는 프리미엄 디젤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한 부분이었는데 정말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행 전에 이걸 빼먹었네요. 제가 주행 전에 실내 공간을 둘러봤는데 이 시트 너무 좋아요. 시트가 사실은 제가 프랑스에서 탔던 블루 HDI 130 알리르 사양도 참 실내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GT의 고급스러운 시트와 착자감에 대한 느낌, 이 부분은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요건 진짜 떼서 달고 싶다. 이 정도면 진짜 너무 좋은데?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엔진에 대한 질감은 굉장히 부드럽고요. 물론 이제 디젤 특유의 잔잔한 진동은 있어요. 자잘한 진동이 있지만 충분히 부드럽고 또 사운드도 되게 잘 다듬어졌어요. 물론 악셀레이터 페달을 좀 길게 가져가면서 RPM을 높이게 되면은 특유의 그 사기통 디젤 엔진의 투박한 느낌이 좀 드는 건 사실이지만, 이 정도면은 디젤 세단으로서는 정말 만족스럽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연출하기가 정말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동이 꺼졌다가 다시 시동이 걸릴 때의 느낌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지금 이게 지금 시동이 꺼진 상태인데 굉장히 정숙해요.
부분은 정말 그동안의 푸조 디젤 세단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변속기도 되게 똑똑해요. 부드럽고 빠르고 매끄러워요. 변속 충격이 크게 느껴지거나 이러지도 않고 아주 매끄럽게 변속을 이어가면서 꾸준히 낮은 RPM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주행을 이끌어가는데, 실제 지금 제가 90km의 밑으로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1500rpm이 안 되는 RPM을 유지를 해줘요. 이거는 효율성에서도 분명 큰 메리트를 주는 요소일 거예요. 제가 지금은 푸조 508을 길게 못 타요. 그렇기 때문에 연비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서울에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드라이빙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집중해서 다루도록 할게요. 포칼 사운드 좋은데 저걸 못 듣네 오늘은. 어쨌든 속도를 내볼게요. 이제 일단 푸조 508은요 드라이빙 모드에서 컴포트, 에코, 노멀 그리고 스포츠 모드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부여하면요 엔진 사운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려오고요, RPM 활용을 굉장히 넓게 가져가요. 지금 변속을 4000rpm 가까이 가더라도 변속을 시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엔진을 회전시키는 매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동 변속기로 한번 조율을 하면은 5000rpm 가까이 가도 4000rpm 넘더라도 변속을 잘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참고로 완전한 수동 모드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RPM을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으로 운전자가 원하는 그 다이나믹한 드라이빙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라 하더라도 엑셀레이터 페달에서 발을 떼면 언제 그랬냐는 듯 곧바로 상냥해지는 그런 일상적인 세단으로 바로 돌아옵니다. 스포츠 모드 좋은데. 자, 드라이빙 모드를 컴포트로 바꾸고 다시 한번 주행을 이어가 볼게요. 사실 제가 푸조 508을 파리에서 타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거는 핸들링이에요. 차가 분명 커지고 또 날렵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거에 맞춰서 핸들링이 발전을 했어요. 핸들링에 대한 질감도 굉장히 좋을 뿐더러 그리고 노면에 대한 응대력도 되게 좋아졌어요. 사실 푸조라고 한다면 사실 막 스포티하고 아주 막 다이나믹하고 고급스러운 이런 질감이 아니었는데 508에 이르러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유러피언 세단이 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독일과는 달라요. 독일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 프랑스 고유의 낭창낭창하면서 가벼운, 경쾌하면서 끈적이는 그러한 질감을 고스란히 잘 살려가면서 이전보다 한층 고급스러운 질감을 연출하는 것이죠. 실제로 차선을 바꾸더라도 약간의 롤링은 여전히 허용해요. 이거는 푸조 고유의 질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노면에서의 불안감이 느껴지거나 차가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균형을 잃을 것 같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아주 명확하고 부드럽고 포용력 있는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 매력적인 차량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알리르하고 다르게 GT라인은 조금 더 탄탄하고 끈적이는 질감을 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너링에 대한 대응력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고속 안정성도 굉장히 매력적인 편입니다. 사실 알리르가 제가 고속에서 조금 불안하다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 GT에서는 고속에서 불안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만큼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브레이크도 굉장히 밸런스가 좋고 전륜 구동이면 사실 브레이크를 하드하게 가져갔을 때 차가 좀 이렇게 뒤틀릴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딱 밸런스 좋게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서킷에서 조금 더 몰아치면서 이 드라이빙 퍼포먼스가 어떤지를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이은 코너에서도 굉장히 부드럽고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탄탄한데 운전자에게 부담감을 주거나 불안감을 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되게 편하면서 고급스러운 질감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지간한 프리미엄 세단과 비교를 하더라도 우위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만족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걸러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푸조의 GT 모델들은 아주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모델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란 투리스모라는 고성능 장거리 투어를 하는 느낌이 잘 들어요. 실제로 아마 뭐 508은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의 푸조 차량들이 보면 GT 라인이 좀 더 타이트한 셋업을 가져가고 GT는 여유로운 셋업을 가져갔거든요. 그런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508 GT 역시 그러니까 비교적 고성능 디젤을 장착하고 있지만 드라이빙에서는 한결 더 부드럽고 여유로운 모습을 잘 드러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서킷 가서 타보고 싶은데, 이거 좀 개인적으로는 서킷 가서 타보고 싶을 만큼 완성도가 높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정도면은 진짜 프리미엄 디젤, 프리미엄 해치백, 프리미엄 프렌치라고 말해도 될 만큼 굉장히 잘 다듬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너무 좋은데? 제가 물론 푸조차를 좋아하는 건 맞는데 이 정도로 좋았나 싶을 정도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정말 놀랐습니다. 일단 코너를 놓을 때 이전처럼 롤은 분명 존재를 해요. 근데 이전보다 더 견고하고 탄탄하게 버텨주는 느낌이 아주 돋보이는 매력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코너링 한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사실 낮은 속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달리면 달릴수록 만족감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느 프리미엄 디젤 세단들 혹은 유러피언 독일 세단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절대 부족함 없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거 아테온이 긴장을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테온보다 더 매력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테온이 조금 시장에서 보면 아테온이 실질적인 경쟁 모델인데 아테온이 조금 더 크고 좀 더 출력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전체적인 라이딩 핸들링 밸런스라던가 이런 부분, 서스펜션의 그런 셋업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푸조 508이 너무 매력적인데요. 이거는 어느 차량들이 쉽게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푸조가 원래 이렇게 잘 만들어 라고 과시하려고 만든 것처럼 느껴진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진짜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푸조 너무 잘 만들었는데 이거. 자, 그리고 효율성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 차는 아닌데 푸조 308에 이 508 GT랑 똑같은 파워트레인 장착된 푸조 308 GT를 시승한 적이 있는데 그 차가 자유로에서 리터당 25.6km에 연비를 냈던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 차는 세단이고 좀 더 크고 좀 더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연비가 조금 더 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터당 22km, 23km까지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울에서 다시 시승을 하면서 효율성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푸조 508 GT를 타봤는데 제가 프랑스에서 탔던 푸조 508 1.5 그러니까 블루 H사 130이 무색해지고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너무 매력적이에요. 이 차 정말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 제주도의 도로 환경이 푸조와 참 잘 어울려서 그런 걸지 모르겠는데 정말 주행이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 차량이 향후에 국내에서 어떤 반응과 어떤 평가를 얻게 될지 조금 더 기출을 주목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합리적이면서도 매력적인 디젤 세단 찾는 분들은 이 푸조 508 꼭 경험해보시고 시승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진짜 매력적인 차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푸조 508 함께 해봤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와 다른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카올릭 김학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